자, 수업 시작할게요. 이거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 우리가 오늘 지난번에 얘기했듯 1교시에 그 간단히 쪽지 시험을 봤어요. 단원 테스트를 봤단 말이야. 그러므로 그러느라고 한 30분 정도가 흘렀어. 단원 테스트 보고 뭐 간단히 뭐 채점하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30분 정도가 흘렀으니까 1교시 동영상은 평소보다는 좀 짧을 거야. 왜냐하면 무슨 시험 보는 걸 동영상으로 담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이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결석을 했으니까 그냥 첫 번째 시험은 패스야 패스고 나중에 와서 보고 그럴 뭐 본인이 원하고 싶으면 본인이 보고 싶으면 나한테 별도로 얘기는 해. 문제지는 내가 줄 수는 있으니까. 그 다음 주에 이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와서 뭐 나한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뭐 이미 타이밍을 놓친 거니까 엄마한테 문자가 나간다거나 이런 건 한 템포 늦춘 거지. 모든 문자가 나가거나 이런 거는 공정한 타이밍에 공정한 시점에 하는 거지. 한 템포 늦어서 따로 시험 보는 건 이미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형평성도 안 맞고. 그래서 혹시라도 마침 앞으로도 똑같아. 마침 단원 테스트 보는데 결석을 했어.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실력에 대한 궁금증은 있을 수 있어. 그럼 다음 시간에 오면 시험 봤던 문제가 이거야 하고 줘. 그건 줄 거야. 근데 뭐 어머니한테 문자가 간다거나 기타 그런 거는 없는 거야. 문자가 가는 거 다 같이 공정하게 보는 게 가장 정정당당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 실력에 대한 궁금증에 의해서 문제는 내가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주기율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부탁한 게 있어요. 야, 주기율표 인간적으로 한 20번까지는 다 외워와야 된다. 진짜 딸딸딸 외워와야 된다. 무조건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총 족이 몇 개가 있냐면 18개가 있어.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알아볼 원체 족들은 중간에 보면 3족부터 12족 사이를 보통 이제 막 전이금속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메인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기 봐봐 얘들아. 우리는 주기율표에서 20번까지만 할 거잖아. 지금 페이지 6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교재 기준으로 페이지 65페이지 주기율 그거 그림 보면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자 위에서부터 볼게. 수소 1족, 오른쪽 헬륨 18족,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11족, 12족, 그 다음에 3족이 아니고 알루미늄으로 넘어가면 보다시피 알루미늄이 13족이야. 즉 우리는 통합과학에서는 3족부터 12족 사이는 신경 안 쓴다. 그럼 3족부터 12족은 언제 배워?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갔을 때 그 화학이라는 흔히 지난번에 했지만 물화생지라고 부른다.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서 화학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우리는 1족, 2족 하고서 13족으로 넘어가. 14, 15, 16. 그 중에서도 각 족들별로 족이 뭐냐, 세로축이고 이게 뭐냐, 성격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원소들이 뭐냐면 넘버 8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성격, 이런 성격, 이런 성격 막 하다가 8 찍었지. 그럼 그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18족 원소들이야. 그럼 다시 이제 일로 돌아오잖아, 1쪽으로. 그럼 1쪽부터 또 비슷한 성격, 뭐 이런 성격,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라인에 같은 이걸 족이라고 불러. 얘네들이 성질이 비슷해. 완전 똑같다 이 정도는 아니고 비슷한 성격이 많아. 그게 족이야. 그 다음에 가로축 주기는 뭐라고 했어? 1주기 한마디로 줄, 제일 밑줄은 이게 뭐냐면 전자껍질이야. 전자껍질 지난주에 내가 전자 찍었잖아. 전자궤도, 전자궤도수, 껍질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채워져? 전자가 처음엔 2개, 1주기엔 2개, 그 다음에 2주기 8개, 3주기 8개, 4주기부터는 얘들아 8개가 끝이 아니고 그 이상 채워져. 그러면 4주기부터 몇 개 채워집니까? 역시 그것도 2학년 때 화학을 가서 배우게 되면 그때 배워. 그래서 우리는 저기 원자번호 20번까지만 통합과학에서는 주로 배우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눈에 띄게 두드러진 특징들을 가진 애들 한 2개를 알아볼 거야. 2-3개 정도를. 그게 뭐냐? 첫 번째, 금속 중에서도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름을 붙인 11족 원소들이야. 그래서 얘들 알칼리 금속은 넘버 1이 헬륨이고 넘버 2가 수소고 헬륨이잖아.
그럼 넘버 3 여기 리튬부터 알칼리 금속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1족 원소긴 하거든. 근데 1족 원소 중에 수소는 금속이 아니므로 얘는 빼. 응? 그래서 이 라인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 수소 빼고 알칼리 금속이야. 그러면 여기 밑에는 이제 8을 더하면 돼. 그럼 넘버 11번 누구야? 나트륨. 또 8을 더하면 돼. 그럼 넘버 19번 칼륨. 그러면서 그 밑에 루비디움까지. 루비디움 같은 거 뭐야? 여기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루비디움이 원자 번호가 37번이잖아. 여기서 여기 8이 아니지. 18이지 이제. 왜? 그 밑에부터는 18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원자 번호 37번. 37이라는 숫자는 안 외워도 되긴 하고,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내가 20번 이내 애들은 원자 번호까지 외워야 되는 거야.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 알칼리. 이게 알칼리가 뭐냐면은 얘들아, 알칼리 영어잖아. 우리말로 하면 염기성 이런 뜻이야. 여러분들 산성 염기성 배웠잖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 뭐 배웠어? 산성 염기성 하면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 그거 배웠잖아. 기억나 안 나? 까먹었어? 리트머스 시험지는 그런 단어는 기억나 안 나? 그건 기억나지? 근데 뭐 산성이 뭐 어떤 색으로 변하고 염기성이 어떤 색으로 변하고 그건 까먹었어요. 근데 리트머스 시험지 정도는 기억은 나지. 까먹었어 상관없어. 어차피 또 배워 여기서. 그건 상관없는데 산성, 염기성 그런 단어들이 있고 그거 야 이 새끼가 산성이냐 얘가 염기성이냐 할 때 리트머스 시험지 갖다 대보면 색깔 변하는 거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 수 있다 정도는 배웠다는 거 정도는 종우야 기억나 안 나? 그런 거 배웠지 초딩 때.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우리말로 직역하면 염기성 금속 이런 말이야. 그럼 얘가 왜 염기성이 되느냐 설명해 줄게. 얘네들을 물에 넣잖아. 이 알칼리 금속은 어떤 느낌이냐면 금속 중에서도 약간 좀 연한 금속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야, 우리 흔히 쇳덩어리 예를 들어볼게. 쇠, 강해 약해. 강아지야 쇳덩어리 이렇게 하면. 근데 이 알칼리 금속들은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 막 휘어지고 막 이런 막 니네 알고 있는 그 카타칼 있지? 카타칼로 잘려. 그래서 강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여러분들 지우개 중에 얘들아 물렁물렁한 지우개 말고 지우개 중에 좀 딱딱한 지우개 있잖아. 잘못 지우면 막 저기 종이 찢어지는 지우개 가끔 그런 거 있잖아. 한 그 정도 세기라고 생각하면 돼. 지우개 중에 딱딱한 애들이 막 잘 휘어지지도 않잖아. 보통 이제 물렁물렁한 건 금방 고무니까 휘어지지만 딱딱한 지우개 느낌 뭔지 알지? 뭔 소리인지 알지? 이게 알칼리 금속 딱 그 정도 느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말이 금속이지만 어떻게 보면 금속치고는 제일 순한 축에 드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막 쇳덩어리 이런 거에 비하면 애들은 엄청 순한 맛이야 얘네들은. 그런 애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 그러면 왜 알칼리 금속이냐? 염기성 성질로 변신하니까 이름이 알칼리 금속일 거 아니냐?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얘네들을 물하고 반응을 해. 그래서 얘를 쉽게 말하면 여기다 물을 담았어. 물을 담고 레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 이런 애들 여기다 집어넣잖아. 그러면 이제 나트륨을 해볼게.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기체가 만들어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이 물 중에 물이 원래 H2O가 붙어 있잖아. 그 중에 얘한테 나트륨이 전자를 줘. 그러면서 지가 이온으로 변해. 참고로 이것도 알아도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이온이라는 개념, 모든 금속 이온은 양이온으로 변한다. 금속 중에 음으로 변하는 애들은 없어. 저 봐봐. 저 금속이잖아. 주기율표에서 저 지난주에 저 베이지색이라고 했나? 저 베이지색이 다 금속 아니냐? 쟤들은 다 양이온으로 변해. 금속인데 음이온으로 변하는 애는 없어. 근데 양이온으로 변하는데 얘한테 전자를 줘. 그러니까 어떻게냐? H2O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H2 이 H2 중에 얘가 이렇게 돼서 H2는 기체가 발생해. 참고로 이것도 알고 화학적 기호로 하늘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 하늘로 날아가. 이게 뭐냐? 기체제 이런 뜻이야. 니네 중학교 때 앙금 반응할 때 앙금 배웠지? 앙금이 뭐냐면 가루인데 물에 안 녹는 가루를 앙금이라고 불러. 따지고 보면 밀가루도 앙금이야 얘들아. 예를 들면 밀가루 물에 녹아 안 녹아? 밀가루 물에 녹아?
밀가루 물에 녹으면 우리가 빵을 못 먹어요. 반죽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렇잖아요 말이야. 물이 있는데 종호야 밀가루 넣으면 반죽할 수 있잖아. 근데 물이 있는데 밀가루 넣으면 다 녹으면 밀가루 반죽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럼 밀가루 물에 안 녹아. 쌀도 물에 안 녹고 설탕 소금은 물에 녹고 이때 물에 녹지 않는 가루를 앙금이라고 불러. 그럼 앙금 표시는 어떻게 되냐? 대표적으로 니네가 중학교 때 배운 염화은. 자, 요건 뭐예요? 아래로 깔린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요게 앙금 표시야. 이렇게 하늘로 하면 기체됐어 그런 뜻이야. 알아둬 이참에. 화학적 표현이야.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자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일단 다시 수소기체가 만들어져. 자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잘 봐봐. 이 속에 수소 총 몇 개 들어있어? 이 속에 토탈 종우야 수소 몇 개 들어있어? 이 속에 수소 원자 몇 개 들어있어? 그 4개 들어있어. 그럼 산소 원자 몇 개 들어있어? 2개 들어있어. 뭔 소린지 알지? 승윤이 이거 뭔 소린지 알아 몰라? 수소 왜 4개인지 이해되지? H가 2개인데 앞에 2는 전체적으로 또 곱해라 그런 뜻이야. 자, 비유를 하자면 여기에 이렇게 괄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여기 수소 지금 몇 개 써먹었어? 2개지? 그럼 이쪽에 수소 몇 개 들어가야 돼 이제? 들어가야지. 그럼 이쪽에 산소는 몇 개 들어가야 돼? 2개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만드는 게 OH-고 반응식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산소 2개, 수소 2개 됐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아 수산화이온이라고 불러. 이게 산염기는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이 반응식까지 빡세게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 아직은. 근데 솔직히 이왕 배운 거니까 외우는 게 무조건 잘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게 메인은 아니라고. 왜? 우리는 지금 알칼리 금속을 배우는 거지 산염기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이 염기성 금속이 왜 염기성이 되느냐 하면서 물에 넣으면 이런 반응을 통해서 얘를 만들고 이 녀석이 염기성 만드는 성질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수산화이온을 만들어서 물에 그러니까 이 금속을 야 간단히 말해 쇳덩어리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그래 가라앉아. 그럼 어떻게 돼? 온도가 내려가? 아무 일도 없지. 야 쇠구슬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막 하면서 막 터져? 어떻게 돼? 가라앉고 또 없어. 아무 일도 없어. 뭔 일 생겨? 안 생기지. 쇠구슬 물에 넣으면 뭐 아무 일도 없지. 근데 얘네들은 다르다고.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이런 거 막 폭탄 같은 거 만들 때도 알칼리 금속 물에 넣잖아. 빵 터져. 반응이 엄청 좋아서 실제로 이거 실험실에서 실험하려고 어떻게 하면 나트륨을 조금씩 넣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비거 다 깨집니다. 요만큼씩 넣어야 된다고. 한마디로 나트륨 조각 이만한 거 있잖아. 수조 같은 데 가면 빵 터진다고. 그럼 막 파편 튀고 진짜 폭탄 터지는 느낌이라고. 그 정도로 물과 반응성이 좋아. 금속인데. 야 구리 조각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금속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알칼리 금속만의 특징이라는 얘기야. 물과 반응을 해. 심지어 격렬하게 반응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허옇게 기체가 올라와. 그럼 그 기체 이름이 뭐라고?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었을 때 기체 생겨난다 그랬잖아. 그 기체 이름이 뭐라고? 수소 기체가 되고, 그럼 기체가 돼서 수소는 하늘로 날아갈 거 아니냐? 그리고 남은 물이, 원래 물은 성질이 뭐야? 원래 우리가 아는 워터는 성질이 뭐야? 중성이잖아. 근데 알칼리 금속을 집어넣으면 수소 기체가 나가면서 이 물이 중성에서 염기성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이름이 염기성 금속이라고. 그걸 영어로 알칼리라고 하는 거라고. 얘들아 알칼리가 염기성이라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재
65, 66, 할로젠 전까지 알칼리 금속의 특징에서 한 번만 쭉 읽어봐. 그러니까 66페이지 반까지 한 번만 쭉 읽어봐. 거기 알칼리 금속은 이런 특징이 있다. 특징 한 서너 가지가 쭉 나온단 말이야. 어? 가장 핵심이 그거야. 거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물과 반응하고 그 다음에 공기와도 반응해. 공기와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보통 우리가 금속하면 약간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있잖아. 대부분의 금속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은백색 광택이라고 해서 얘네들도 그래. 흔히 예를 들면 알루미늄이나 뭐 은박지가 알루미늄 아니냐 얘들아. 그런 색깔을 띠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기 중에 놔두잖아. 그러면은 약간 시커멓게 변해. 시간 지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니네 사과 깎으면 갈변 현상이라 그래서 시간 좀 지나면 사과가 갈색으로 살짝 변하잖아. 딱 그런 느낌 생각하면 돼. 그 두 가지 물과 반응하고 그 다음에 산소와 반응해. 그러니까 정확히는 공기와 반응이 아니고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일상 대기에는 대부분 산소가 들어있으니까 대기에 노출되면 사실상 대기에 노출되면 사실상 공기에 노출되면 산소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되냐? 광택을 잃어버린다. 번쩍번쩍 가진 게 팍 죽어버린다고. 무광이 돼버린다고. 유광에서. 여기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서 끝낼게. 왜냐하면 앞에 시험 본 시간도 있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할로젠 원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시험 본 시간 때문에 한 30분 흘렀으니까 동영상이 생각보다 짧아요. 일단 1교시는 여기서 끝낼게요.